안녕하십니까. 성균관 의대 혈액종양내과 강북삼성병원 수학암센터의 구동회입니다. 오늘은 대한위암학회 교육 영상 시리즈 건강 광자의 일환으로 위암에서의 항암 치료,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할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암 진단을 받으시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항암 치료일 텐데요. 오늘은 이 항암 치료가 정확히 무엇이고 왜 필요하고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맞춤형 치료라는 게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6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암 치료는 왜 여러 방법을 함께 쓰는지, 그리고 항암제는 언제, 왜 쓰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예전 항암제와 요즘 나오는 새로운 치료는 무엇이 다른지, 또 개인 맞춤형 치료의 핵심이 되는 바이오마커 검사는 무엇인지, 그리고 5번째,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혹은 클라우딘 18.2 표적 치료와 면역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암 치료는 왜 여러 방법을 함께 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암 치료라고 하면 흔히 수술로 잘라내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병의 진행 정도, 즉 병기에 따라서 내시경 치료,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함께 쓰거나 순서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은 눈에 보이는 암을 제거하고 항암 치료는 보이지 않는 암세포까지 줄이는 치료입니다. 수술은 CT나 내시경, 그리고 의사의 눈으로 확인되는 암덩어리를 물리적으로 잘라내는 치료입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로 이미 혈관이나 림프절을 타고 몸 여기저기 퍼져 있을 수 있는 이러한 미세한 암세포까지 잡아주는 것이 바로 항암 치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수술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항암 치료가 보완해 주는 것이고, 이 둘이 함께 갈 때 재발을 줄이고 치료 성적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항암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왜 사용하는가? 항암 치료는 목적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보조 항암 치료, 그리고 수술 전후 항암 치료, 마지막으로 전이 재발성 위암의 항암 치료입니다. 첫째, 보조 항암 치료는 이것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수술로 암을 다 제거한 뒤에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미세한 암세포로 인한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시행하는 치료입니다. 그림에서 먼저 수술로 위에 큰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그 다음 항암 치료를 통해 남은 작은 점들, 작은 미세한 암세포들을 없애는 순서입니다. 둘째, 수술 전후 항암 치료입니다. 이번에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먼저 항암 치료로 암 크기를 줄여놓고 그 다음에 수술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암 덩어리가 작아지면 수술이 더 안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술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전이 재발성 위암의 치료입니다. 이미 암이 다른 장기로 퍼졌거나 재발한 경우를 말하고요. 이 단계에서는 완치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병을 조절하고 증상을 완화시켜서 삶의 질을 유지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이 3가지 치료는 목표와 대상, 그리고 치료 기간과 부작용 관리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항암 치료는 이미 암이 제거된 2, 3기 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가장 효과적이지만 최소한의 기간 동안 치료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전후 항암 치료는 수술 전 2기에서 4기 환자분들이 대상이고 계획된 수술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심각한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이 재발의 위암 치료는 4기 암 환자분들이 대상이고 치료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가능한 오랫동안 치료를 지속하기 때문에 장기간 치료에 따른 부작용 관리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항암제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실제로 이 항암 치료가 얼마나 효과 있는지는 수술 후 보조항암 치료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대표적인 아시아의 연구 액트지시라는 일본에서 시행된 연구와 클래식이라는 국내에서 시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를 보면 이 연구에서는 수술만 받은 환자들에 비해서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3년 생존율이 70에서 80%로 현저히 증가하였습니다. 국내의 클래식 연구 젤록스 폭스라고 하는 젤로다 옥살리 두 가지 약제의 6개월 치료도 수술 단독군 5년 생존율 69%에 비해 수술과 보조항암 치료를 받은 분이 78%로 유의하게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수술만 했을 때보다 재발을 줄이는 효과가 임상 연구로 입증되었다는 것이고 이 정도의 생존의 증가는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표준 치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뉴스에서 표적 치료와 면역 치료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전부터 써오던 항암제와는 어떻게 다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는 빠르게 자라는 세포를 넓게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빠르게 분열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 항암제는 빨리 자라는 세포를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문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빠르게 자라는 정상세포, 예를 들면 털을 자라게 하는 모낭세포나 몸 안의 점막, 입 안의 점막과 같은 소화기 점막세포도 함께 영향을 받아서 탈모나 구내염, 구토와 같은 설사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항암제는 넓게 공격하는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표적 치료와 면역 치료는 암세포가 가진 특정한 표지자나 암세포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피해가는 회피 장치를 정확히 겨냥합니다. 표적 치료는 암세포의 약점을 겨냥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 치료가 넓은 그물로 휘어서 잡는 방식이었다면 요즘 나오는 치료는 정확한 표적을 겨냥해서 저격하는 방식에 가깝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럼 실제 본인이 맞고 혹은 치료받고 있는 약제가 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인지 표적치료제나 면역항암제인지 찾아보시기 위해서 적어놨고요. 5FU, 캡사이타빈, S1 시스플라틴, 페클리탁셀, 도세탁셀, 이리노테칸 같은 약들은 세포독성 항암제이고 트라투맵, 니볼루맵, 펜버롤리투맵 혹은 티슬렐리투맵, 라무시루맵, 트라투맵, 데럭스테케인, 졸베투시맵 같은 조금 복잡한 약들은 새로 나온 표적치료제와 면역치료제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한 표적을 겨냥하려면 무엇을 보고 표적을 정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이오마커이고 거기에 따른 검사가 바이오마커 검사이겠습니다. 위암에서 암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 어떤 약을 쓸지 결정하는 선택도 바로 지도의 역할을 하는 것도 이런 바이오마커가 하고 있는데 위암에서의 대표적인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헐2, 이 표지자가 양성인 위암 환자들에게서는 트라투맵 같은 표적 치료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PD-L1, CPS 스코어가 높은 환자들은 면역 치료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를 예측하는 지표가 되겠고 MSI나 MMR 같은 막고도 역시 면역 치료의 효과 가능성이 큰 그룹인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클라우딘 18.2라는 것은 새로운 표적 치료제인 졸베투시맵이라는 약제를 쓸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지표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위암 가이드라인에 보면 진료 현장에서 이러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흐름도를 따라 약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이성이거나 수술이 불가능한 위암의 경우 먼저 항암제를 2가지 병용하는 기본 치료, 세포독성 항암제를 선택하고 그 다음 헐2가 양성인가 음성인 것에 따라 치료 경로가 갈라집니다. 헐2가 음성이면 다시 PD-L1이나 클라우딘 18.2 양성 여부에 따라 면역치료제 혹은 새로운 표적치료제 추가를 고려하고 헐2가 양성이면 PD-L1 수치에 따라 면역치료를 추가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같은 위암이라도 환자가 검사 결과 바이오마커에 따라 처방받는 약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제목에서 나온 개인 맞춤형 치료의 실제 모습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각각의 치료법, 각각 바이오마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세포 표면에 헐투라는 일종의 안테나가 많이 튀어나와 있으면 그 안테나를 정확히 겨냥하는 약을 사용합니다. 헐투 양성 진행성 위암이라면 트라투맵 혹은 트라투맵 디럭스티케인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면역 항암제인 펜브롤리주맵까지 함께 사용해서 최선의 치료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는 토가 연구라고 있는데요. 헐투 양성 위암에서 트라투맵을 추가했을 때 생존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처음으로 입증한 대형 글로벌 연구입니다. 중앙 생존 기간이 일반 항암제 11개월에 비해서 트라투맵을 추가한 경우 16개월로 현저하게 늘어났었습니다. 그 후에 최근에는 키노트 811 연구에서는 펜브롤리주맵이라는 면역 항암제와 트라투맵 표적 항암제를 기존 항암제와 병합했을 때 기존 치료에 비해서 중앙 생존 기간이 17개월에서 20개월로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도 보험이 되는 표준 치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는 원리가 조금 독특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는 원래 이상한 세포, 즉 암세포 같은 것을 찾아서 제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암세포가 교묘하게 이 면역 세포의 공격을 피해가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는 이 암세포들의 회피 전략을 막아서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다시 알아보고 공격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입니다. 체크메이트 649 연구에서는 헐투 음성 위암에서 니볼루맵이라는 면역 항암제와 항암 치료를 병행했을 때 훨씬 우월함을 보여서 새로운 1차 치료의 근거가 되고 현재 급여가 되고 있고, 키노트 859 연구도 펜브롤리주맵과 항암 치료 병행이 헐투 음성 위암에서 생존 기간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보고되어서 현재 금년부터도 국내에서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PD-L1 CPS 수치가 높거나 하이 혹은 디피션트 MMR이라는 특정 바이오마커 수치에 따라 면역치료 효과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모든 환자가 다 면역항암제에 해당되지 않고 검사를 통해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미리 선별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딘 18.2라는 표적 치료제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위암에서만 주목받는 표적이고 치료되는 약이 발견된 바이오마커입니다. 클라우딘 18.2 양성인 위암에서는 졸베투식맵이라는 약을 병합하는 치료가 새로운 표적 치료 그리고 표준 치료로 등장했습니다. 글로벌 연구인 스폿라이트와 글로우 연구 모두에서 클라우딘 18.2 양성인 위암에서 졸베투식맵과 항암요법, 폴폭스나 케이폭스 요법을 사용했을 때에 훨씬 우월함을 보여주었고, 실제 수치로도 무진행 생존 기간이 일반 항암 치료 8개월보다 9개월 이상으로 전체 생존 기간도 13개월에서 16개월로 늘어난 것이 나타나서 아직 국내에서 급여가 되진 않고 있지만 바이오마커에 해당되는 환자들은 가능한 좋은 치료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위암도 이제 한 가지 병이 아니라 여러 A형, 서브그룹에 따라 나누어서 치료하는 시대가 된 것이고, 비슷한 치료를 받던 시대가 아니라 바이오마커 검사 결과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른 약을 쓰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치료받으시는 환우 혹은 가족들은 우리 환자들이 어떤 바이오마커가 있는 위암인지를 꼭 문의하시고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개인 맞춤형 치료는 분명히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환자분에게 딱 맞는 맞춤약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함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헐투 양성이면 거기에 맞는 표적 치료제를, PD-L1이 넣거나 MSI에 맞는 면역 치료를, 클라우딘 18.2가 양성이면 클라우딘 표적 치료제를 각각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치료 결정은 이런 바이오마커 결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환자분의 병기, 전신 컨디션, 간이나 신장 같은 장기 기능, 그리고 유전자 단백질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견딜 수 있는지, 예상되는 부작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험 같은 것이 되는지에 따른 접근성 문제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암 항암 치료는 이제 단순히 같은 약을 쓰는 치료가 아니라 암의 표지자와 환자 상태를 함께 보고 선택하는 맞춤형 치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위암 진단을 받으셨거나 치료를 앞두고 계신 환자분과 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